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직송 뉴스 화요일은 뉴스라이더의 단독 배송일입니다. 백지원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심신미약입니다. 심신미약이란 이 사물을 식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거의 없는 미약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예. 오늘 한 법정에서 이 표현이 쟁점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진주에서 발생한 편의점 폭행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당시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바로 오늘 창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네,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나왔고 네. 오늘 항소심 결과가 나온 거죠? 맞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지난 4월 1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감형된 결정적인 이유가 심신미약이었는데요. 이 양형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인데다가 특히 심신미약이어서 본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건데요. 오늘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해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됐고요. 이 징역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소심이 검찰도 그리고 가해자 측도 모두 이제 1심 결과에 항소를 하면서 펼쳐졌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피의자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는데요.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우선 검찰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 등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심신미약 사유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삶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 고통을 남긴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예, 오늘을 앞두고 여성단체 측을 중심으로 해서는 줄곧 강조했던 게 여성 혐오 범죄로 인정하는지 그 여부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이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가해자가 짧은 머리를 보고 이제 쇼컷은 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구 폭행을 했고요. 이를 근거로 검찰은 처음 보는 이 생면부지의 여성을 단지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은 명백히 여성 혐오 범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의자의 정신적인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이 비난을 받을 동기를 갖고 있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여성 혐오 범죄로 봤다,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피해자 변호인 측에서는 비록 형량이 가중되진 않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이 여성 혐오 범죄를 명확하게 규정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궁금한 질문보다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간 피해자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네, 제가 피해자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지금도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고 말씀을 아하. 하셨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한쪽 청력을 잃어서 평생 보청기를 착용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 불면증에 또 대인 기피증까지 그야말로 악몽 같은 1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취업이나 생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 이 진주 편의점 사건의 피해자 목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가해자가 계속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놓인 건 가해자가 아니라 저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대인관계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좀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혐오 범죄를 유형화해서 여성폭력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필요하고 저를 구해주신 삼촌께서는 극심한 피해를 입으셨지만 지금의 법으로는 삼촌을 여성폭력 피해자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삼촌은 회복이 필요한 모든 병원비를 사비로 감당하셔야 했고 피해자의 정의도 확대되어야 이런 테러 범죄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 혐오 범죄 가중처벌 조항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이 여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네. 도움을 준 삼촌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분 역시나 또 피해자 중에 한 명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이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 사건 당시에 편의점에 우연히 들렀던 50대 남성이 현장을 목격하고 말리다가 같이 폭행을 당했고요. 예, 바로 이분입니다. 네, 예. 그 여파로 법원과 병원을 오가다가 일자리를 잃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진주시가 이분을 의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이 당시 피해자를 도왔던 의인 박경석 씨의 얘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육체적인 거는 어떤 뭐 시간이 지나면 낫는데 심적으로 이제 상처받은 거는 이제 좀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한동안은 건장한 뭐 젊은 사람들 보면 이제 다른 쪽으로 돌아가겠고 막 밖에 나가는 것도 막 많이 꺼리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뭐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아마 똑같은 행동 안 할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여성 혐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참 조치를 취해주면 참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난데없이 피해를 입은 두 분 모두 제도적 보완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고 우선 한 걸음은 나아가긴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여성 혐오 범죄를 명확하게 규정한 최초의 판례가 나왔기 때문인데 네. 그래도 갈 길이 멀죠.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20대가 지역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예. 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겁니다. 그쵸. 예. 그런데 그들이 왜 떠나는지 그리고 대도시에 가면 도대체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몰려가는지 이렇다 할 분석이 없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과 시사잡지 시사인 그리고 도시데이터 분석가 신수연 씨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경남의 입장에서도 좀 저희가 여러모로 의미 있는 결과가 많아서요.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보통 경남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분석에 있어서는 일자리와 교육이 많이 꼽히는데 네. 청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자리가 꼽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청년층의 이직률이 꾸준하게 증가 추세인데요. 특히 20대 여성들의 비중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취업을 해서 고향을 떠난다고 하면 주로 남성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 10년 전부터 남성 이직률이 10만 명대를 오르내렸고요. 여성들은 같은 기간 8만에서 9만 명 사이였는데 지난 2021년 이후 여성의 비율이 남성을 앞서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프로 보면은 뭐 꾸준히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가 코로나 시기 전으로 해서 약간 꺾였다가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남녀가 거의 만나기 시작했고요. 네. 이제 여성이 오히려 앞질러가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이직 비율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직들의 이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쉽게 말해서 첫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역에서 시작을 했다가 예. 이 타 지역으로 직장을 옮겨가는 청년 인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늘었다는 뜻입니다. 서울로 가는 청년 노동자가 그럼 얼마나 될까 궁금한데요. 네, 서울로 일터를 옮기는 청년 인구도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데요. 예. 이 남성의 경우 10년 전부터 5만 명 선에서 6만 명을 향해 가고 있고요. 여성은 10년 전 4만 명 선이었는데 지난해에는 남성의 비율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래프 선이 4개인데요. 위에 2개가 각각 비수도권발 남녀의 서울행이고요. 밑에 2개에서는 비수도권발 남녀 경기 인천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 들어서는 약간 하락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을 떠난 청년들이 과연 어떤 일자리를 구했을까? 네. 이것도 당연히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의외였는데요. 예. 이 최근 10년간의 이제 누적된 데이터를 보면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이 서울로 가서 구한 일자리 1위가 인력 공급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2위가 음식업이었고요. 3위부터는 남녀가 좀 엇갈립니다. 이 남성은 경비나 경호업, 소프트웨어 개발, 건설업이었고요. 여성은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의료기관 순이었습니다. 예, 인력 공급업을 말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고용 형태?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 말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견직이 좀 많았습니다. 예. 파견직은 소속된 회사와 또 실제 일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데요. 보통 2년 단위로 이제 단기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소위 2년짜리 메뚜기 신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 경력도 잘 살리면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워낙 회사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또 선호하는 맞아요. 추세다 네. 보니까 고향을 떠나는 큰 선택을 했는데도 이 서울에서의 라이프가 참 연착륙이 쉽지 않은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고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 불안정한 고용 형태 일자리마저도 지역에는 잘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안타깝고요. 네. 자, 관련 조사 진행한 측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조사를 진행했던 도시데이터 분석가 신수현 씨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이런 패턴이 계속 누적돼 왔다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사실 몇십 년간 꾸준히 지방에서 젊은 사람들을 퍼올려서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우물이 말라가는 추세가 아니냐. 그래서 수면 위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나 지방소별 그리고 지방 청년의 서울 집중 문제가 이어지는 문제라는 거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서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에 가더라도 불안정한 일자리만 지금 다수인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가고 있다. 경남도의회에서 이제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경남의 인구 유출이 전국 최다라는 통계 조사도 있었는데요. 예. 어차피 비수도권의 뭐 지역의 사정은 다들 비슷비슷한데 유독 경남에 왜 이렇게 인구 유출이 많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에는 경력을 쌓을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도내 산업이 뭐 아시다시피 뭐 대부분 제조업이나 조선업 뭐 이렇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요. 예. 이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앞서 했던 말에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요즘 채용 시장에서 경력직을 선호하다 보니까 네. 커리어 그 한 줄이 필요한 지원자들이 다수인데 맞아요. 우리 지역에는 그 직무 관련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지금 마련돼 있지 않다. 충분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으로 채용 정보 사이트에 인턴 채용 공고가 수도권이 2,900여 건, 예. 경남은 93건에 불과했습니다. 예. 단순 인구수를 고려한다고 해도 뭐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최근 경상남도 의회에서 인턴 실습을 참여했던 경상대학교 법학과 3학년 박현규 학생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최근 직무 중심 채용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기업들은 채용형 인턴십으로 사원을 선발하거나 또 공개 채용 시 체험형 인턴십 과정을 경험한 지원자들에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 경력을 쌓기 위한 일자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자체를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 과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공을 살리려면 인턴십 과정이 필요한데 그 인턴십 과정이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수도권에서 취업하는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청년 유출을 막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또 취준생일 수 있고, 네. 예, 또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학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충분히 좀 현실을 반영한 인터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서울로 가는 청년들 가운데 앞서 백지원 리포터가 20대 여성이 두드러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흐름을 20대 여성들이 뭐 거의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특히 지난 2016년경부터 서울로 전입하는 20대 여성들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경남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장민지 교수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근데 왜 2010년 중반부터 이런 특히나 20대 여성 인구들의 유출이 가속화됐을 것인가를 잘 살펴보면 20대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4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콘텐츠 산업과 미디어, 그다음에 디자인, IT 서비스 관련 직종들에게 좀 더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찾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여성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구하려면 반드시 수도권으로 진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분야는 남성 중심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방산, 우주항공, 조선, 나노 등인데 이러한 영역은 지금 현재까지 남성들이 주로 직무를 담당한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네, 장민지 교수 인터뷰였고요.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20대 여성들 중에서 의료기관 이직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역 병원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 의원급으로 이제 옮긴다는 건데 병의원이 우리 지역, 이 지역에서는 좀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요. 이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이 상대적으로 이제 괜찮은 상황에 있는 여성일수록 예. 같은 병원이어도 지역 병원보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경력을 쌓고 싶어 할 수 있다. 앞으로 이제 일자리 전망이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의료기관이 점점 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예. 이런 개인의 선택이 또 이해가 가기도 하면서 또 이런 추세라면 가뜩이나 이제 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한데 더 부족해지는 것은 아닌지 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장민지 교수가 우리 지역의 그 산업 지형을 말씀하셨는데 제조업 조선업 비중이 높다. 네. 그리고 조선업 투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업 현장 뉴스를 보면
그러면 이런 좋은 얘기만 있느냐? 아닙니다. 20대 청년층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조선소에 청년층이 없다, 사라지고 있다, 또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예.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조선소 현장에 청년층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애당초 유입 자체가 없다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예, 없다는 예. 답변이 나왔는데요. 예. 전국 금속노조 거제 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 얘기도 들어보시죠. 실제 20대 젊은 층은 조선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조선소에 아예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고요. 실제 조선소의 직접 생산의 80% 이상을 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20년, 30년 된 숙련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이 조선업 인력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이나 정부나 다단계 하청 물량팀의 고용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이주노동자 고용을 대폭 늘려서 이 인력난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조선소에서는 지금 중대재해 등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노동자일수록 숙련이 늘어날수록 좀 더 많은 보상을 받고 결혼하고 가족을 유지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희망을 조선소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선소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유입이 없는 것, 어찌 보면 희망이 없다, 희망이 부재다라고 요약이 될 것 같고, 희망이 없으니까 서울로 가는 게 청년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현명한 선택이 되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표를 보시면 지난 2014년, 예. 2015년부터 이 조선업 하청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대략 절반 정도에 불과한 반면 힘들고 위험한 일, 대부분 직접 생산은 하청 노동자들이 도맡아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도요, 원청과 교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바뀌지 않는 구조가 계속되면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고, 네. 정부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심지어 지역도 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등 떠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국가의 미래가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예, 걱정이 됩니다. 직성뉴스는 여기까지겠고요. 다음에 또 관련 소식 더욱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백지연 리포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